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야 한다. 지금 과학기술 국채 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투자이기 때문에 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것도 고맙고요. 오늘 토론하시는 것 보니까 매우 진지하십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사례를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 그 사례 발표는 저희에게 참 감동이라 할 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참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습니다. 교육부도 수고하셨고 혁신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위원장께서는 사회도 참 잘하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발표를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각별히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 수준이 아니고 어쩌면 저는 이것이 성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들 해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설문도 많이 나오고 또 선생님들 가끔 만나보면 내가 알기로는 괜찮은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한테 대한 열정이 상당히 있고 생각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은데 이 얘기 나오면은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가 좀 죽었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발표를 보면서 그 내용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가지수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 발표하는 목소리에서 또 실제 내용에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구나. 저도 이 문제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 우리 정책실, 그다음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토론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했던 데에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오늘 보고되고 또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길을 스스로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자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가는데 다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애로 돈이 그렇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참여를 아직 좀 흔쾌히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를 넘어서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 문제도 그렇고 일단 이제 신뢰도 아직까지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 아직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보면은 이 괜찮은 프로그램 같은데 오늘 이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론장에서 보면 잘 갈 것 같은데 그만 문 밖에만 나가면 그만 안 된다는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한 세 가지의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명분으로 드리든 돈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것이 좀 더 활력 있게 되려면은 지자체가 좀 나서 주면은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 간의 어떤 자기 그 행정의 성과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면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도 나오지만 돈의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 줄 때 제일 큰 고민은 금액도 고민이지만은 효율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고 효율성만 있다면 효율성 없는 사업들 많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지방자치, 지역사회와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높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도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가 내야 할 돈 내도록 우리 예산처 장관에게 저도 잘 당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돈 내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 청소년 국선 변호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법정에 안 올 수 있고, 또 법정에 온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좀 더 투자해서 그 사후 관리를 하면은 뒷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제대로 투자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계산될 수 있는 비용,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교육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성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는 투자로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주의 어떤 통계를, 어떤 연구 보고서를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만, 투자 효과가 13배라는 그런 수치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10배든 13배든 제 숫자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교육 투자라는 것이 엄청난 투자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경쟁을 위한 투자도 투자지만 이처럼 교육의 내용이 보다 더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사람의 품성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좀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이야말로 투자 효과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투자를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 안 남았는데 투자 해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아직도 예산을 제가 2번 짤 수 있습니다. 짤 수 있고요. 수도 파이프를 한번 큰 걸 달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줄이지를 못하게 덜통으로 물 한 통씩이 아니고 파이프를 딱 달아 놓겠습니다. 성공만 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종합하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시점쯤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대통령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만큼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재촉하고 하다가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미 시작된 걸 알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발전해 온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한 1년 반쯤 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그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의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붕괴한다. 공교육이 붕괴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뭔 학생들은 있어 죽을 판 무슨 뭔 죽을 판 뭐 이렇게 몇 죽을 판을 만들어 가지고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렇게 막 자조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교실 붕괴라는 것이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중학교까지는 좀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심각한 그런 그 학교 붕괴 현상을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이 누구도 설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설 땅이 없죠. 공교육이 무너진 곳에 선생님들의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존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어떻든 공교육을 학교를 살리자. 그런데 원체 어려우니까 자꾸 학원을 좋아하니까 학원 가면 있는 게 학교에는 없으니까 자꾸 학원 좋아하니까 그걸 학교 안으로 들여놓자. 경쟁하면 왜 못하냐? 전기세, 물세 다 주고 큰 집세 안 받고 끊어주면 경쟁할 수 있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주도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한 학교에 장사꾼들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학원은 장사고 학교는 서성이 교육하는 곳인데 장사를 학교에 갖고 오면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 물어봐도 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망하는데 지금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학교 안 망한다는 선생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망한다고 하면서 뻔하게 망하는데 굳이 그 하나의 명분 때문에 현실을 그렇게 외면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점이 상당히 장애 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장사가 들어오면 되냐? 그럼 당신들이 하시오. 그거야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있고 그거 말고도 교육 말고도 잡무가 엄청 많은데 뭔 교육부에서 내라는 서류는 그리 많은지 교육청에서도 뭐 내라는 서류가 그리 많다면서요? 안 그래도 선생님들 죽게 생겼는데 그거 다 이놈까지 하라는 말이냐?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지요?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딱 대답이 망하자 이 말 아니. 결과적으로 망하자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 없이 교실 붕괴를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임기 끝나면 끝이지요. 뭐 대통령 임기 말고 누구라도 교육청장도 교육장님들도 막 안 되는 거 골머리 썩일 거 없이 임기 마치면 뭐 연금 받고 은퇴하시면 되고 교장 선생님도 은퇴하시면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학 입시 부활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 분위기라도 좀 지켜내자. 대학 입시, 예?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본고사로 가버리면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교 입시 안 시켜주고 그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고교 입시 부활시키면 이제 중학교가 입시장이 되고 입시 경쟁장이 되고 근데 뭐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보다는 선생님은 교육을 해야 되고 학원 강사는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훨씬 달콤하게 하는 것이죠. 쪽집게처럼 딱딱 짚어주고 선생님이야 쪽집게 선생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쪽집게 강사는 자랑이지만 쪽집게 선생님은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조건 위에서 다 끝날 수밖에, 다 결국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 완벽한 대책으로서 많은 약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가지고 꼭 갑시다. 저는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학교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도 중앙정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도 없이 이거 반대하고 흔들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가자. 애로가 있으면 애로를 해소하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뛰어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저희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도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경쟁의 핵심이 뭐냐?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뭐냐? 교육이죠, 교육. 뭐 1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이거 빠지고는 되는 게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고 이제 이 교육장 맡아 계시고 교육감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이 사실은 다 생각은 있어도 손발이 안 맞아서 혼자서 하기가 어려웠던 일인데, 지금 조금 노력하면은 학교 현장에서만 좀 이렇게 같이 가주면 적어도 여건은 어떻든 다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것만 특별히 어려운 것 이외에, 불가능한 것 이외에는 어렵더라도 다 뒷받침을 해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방과 후 교실을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학교를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서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내신이 낮으면 아이들이 딴 생각하지요. 자지요, 뭐. 그래서 자고, 학원 갈 생각하고, 자고. 그 학교가 뭔 학교고, 선생님이 어디 있고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꼭 이거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부모들도.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역사회의 구심이 돼서 학부모들의 평생교육까지 이렇게 함께 해가면 우리가 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되어 버린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지금 지방의 복지센터, 복지문화센터 동사무소를 고쳐나가는 것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행정 서비스 수준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질 만한 곳은 학교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부담이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앞으로 복원시켜 나가는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그런 것이 좀 우리 미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가 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들도 모시고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 사례들, 모범 사례들을 계속 홍보해 나가서 벤치마킹이 널리 일어나도록 하고, 또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도 만들고, 이런 것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같이 자극해 주시고, 지역 사회 자체의 하나의 구심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일종의 교육혁신 포럼이라든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참여하실 때 돈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딱 노력을 하면 그만큼은 또 대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 물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신뢰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순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장하기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 학원 강사 못지않게 지불해 줘야 된다. 직업인이지 않습니까? 직업인, 서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하면 직업 수당을 좀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형편이 되는 부모들은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나중엔 부담을 하게 하는 사회적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국가 재정으로 이 부분을 다 좀 받쳐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는 돈 내지 말고 세금 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복지 수준, 교육 복지의 수준과 우리 재정 규모의 수준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공교육이 바로 쓰면 이제 사교육으로 쓰고 있는 돈들을 줄여주고 정부가 공교육 부담을 좀 더 하고 지자체에서 좀 더 부담하고 해서 공교육 부담을 좀 늘리고 사교육 부담을 좀 줄이는 이런 재정의 변동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교육 예산이 공교육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교육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깎을 데가 없으면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이 돈 내놓으시고요. 정부 예산이 빤하니까 한계가 있으면 저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야 한다. 지금 과학기술국채 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투자이기 때문에 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